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분명 나쁘게 말하려던 게 아닌데 왜 자꾸 오해를 살까? 왜 나는 말 한마디 잘못해서 관계가 틀어질까? 사실 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내 말투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어떤 말을 가장 먼저 꺼내시나요? 아이고, 오늘도 피곤하다. 또 하루가 시작됐네. 지겹다. 아니면 오늘은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 괜찮아. 해낼 수 있어. 어떤 말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하루의 분위기는 전혀 다르게 펼쳐집니다. 말투는 단순히 말하는 습관이 아니라 삶의 태도이자 하루의 기운을 결정하는 씨앗입니다. 같은 하루라도 어떤 말로 시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지요. 이를테면 아침에 거울을 보며 아휴, 늙어서 볼품없네라고 말하는 사람과 그래도 오늘도 살아있어서 감사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하루 종일 다른 기운으로 살아갑니다. 말투에는 그 사람의 생각과 감정이 고스란히 담깁니다. 그리고 그 말투는 습관처럼 반복되며 결국 인생의 색깔을 만들어냅니다. 작은 씨앗이 나무를 만들 듯 작은 말투가 큰 운명을 만들어가는 것이지요. 저도 가까이에서 본 사례가 있습니다. 두 분이 같은 동네에서 장사를 하셨어요. 한 분은 손님이 오면 늘 아휴, 장사 안 돼서 죽겠어요. 라는 말을 했습니다. 처음엔 동네 사람들이 안쓰러운 마음으로 위로했지만 나중엔 그 말투가 지겹고 불편해서 점점 발걸음을 끊었습니다. 반면 다른 분은 똑같이 힘든 상황에서도 손님에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요즘 어렵지만 그래도 잘 버티고 있어요. 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결국 두 가게의 운명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말투 하나가 장사의 성패를, 사람의 인연을, 심지어 건강까지도 바꿀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은 실감 나시나요?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식이 집에 들어올 때 왜 이렇게 늦었어? 라고 말하는 것과 고생했지 늦었네. 라고 말하는 것은 큰 차이를 만듭니다. 앞의 말은 잔소리처럼 들리고 뒤의 말은 배려처럼 들립니다. 똑같이 늦게 들어온 상황이지만 말투 하나로 집안의 공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말투는 이렇게 단순한 언어가 아니라 마음을 전달하는 그릇입니다. 그릇이 따뜻하면 내용물도 따뜻하게 느껴지고 그릇이 차갑고 거칠면 아무리 좋은 마음도 전달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평소 어떤 말투를 자주 쓰시나요? 무심코 내뱉는 짜증나, 귀찮아, 못해 같은 말투가 몸에 배어 있진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이제부터 조금만 바꿔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도 괜찮아. 나는 잘할 수 있어. 그리고 가족에게는 이렇게 말해보세요. 고마워. 덕분에 힘이 나. 이 작은 말들이 쌓이면 여러분의 하루가 달라지고 그 하루들이 모여 인생 전체가 달라집니다. 철학자 니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말은 존재의 집이다. 우리가 어떤 말투로 사느냐가 곧 우리의 삶을 짓는 방식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은 어떤 말로 하루를 시작하셨나요? 혹시 피곤하다라는 말로 시작하셨다면 내일 아침에는 괜찮아, 잘할 수 있어 라고 한번 바꿔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 작은 변화가 내 인생에 큰 변화를 만들어줄 테니까요. 사람들은 얼굴보다 말투를 더 오래 기억합니다. 얼굴은 시간이 지나면 흐릿해지지만 말투는 마음속에 깊이 남습니다. 저 사람 말투가 참 따뜻했어. 저 사람 말투 때문에 기분이 상했지. 이런 기억은 수십 년이 지나도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말투는 그 자체로 인간관계를 만들기도 하고 반대로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친구가 오랜만에 전화를 해서 어디야? 하고 툭 내뱉습니다. 그러면 상대는 괜히 따지듯 묻는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질문이라도 오랜만이다. 지금은 어디야? 라고 부드럽게 묻는다면 그 말투 속에서 반가움이 느껴집니다.
가족 사이에서도 말투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숙제했어? 라고 퉁명스럽게 말하면 잔소리로 들립니다. 하지만 숙제는 잘하고 있니? 힘들진 않니? 라고 묻는다면 걱정과 관심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같은 뜻을 전해도 말투에 따라 사랑과 관심이 되기도 하고 잔소리와 통제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늘 너 왜 이렇게 게으르냐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장난처럼 했지만 손주는 점점 그 말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나는 게으른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마음에 자리 잡았습니다. 반대로 다른 할머니는 손주가 늦잠을 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손주는 푹 자서 기운이 넘치는구나. 이제 일어나면 뭐든 잘하겠다. 그 손주는 자존감이 높고 자신감 있는 아이로 자랐습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어른의 말투가 아이의 성격을 바꾸는 힘이 된 것이지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실 겁니다. 누군가의 따뜻한 말투 때문에 힘이 났던 순간, 반대로 누군가의 날카로운 말투 때문에 마음이 무너졌던 순간 말입니다. 말투는 칼처럼 사람을 베기도 하고 약처럼 치유하기도 합니다. 또한 갈등의 순간에도 말투는 관계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부부 사이에 작은 다툼이 생겼다고 해봅시다. 아내가 왜 당신은 맨날 이래? 라고 목소리를 높이면 싸움은 커집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렇게 하니까 내가 서운했어. 라고 말하면 서운함은 전달되면서도 싸움으로 번지지 않습니다. 상대의 행동을 탓하기보다는 내 감정을 담담하게 전하는 말투, 그것이 바로 갈등을 풀어내는 열쇠입니다. 사회생활에서도 말투는 결정적입니다. 회의 자리에서 그건 아니잖아요. 라고 말하면 반발을 사지만 그 부분은 이렇게 해보면 더 좋지 않을까요? 라고 말하면 제안으로 들립니다. 같은 내용을 말하더라도 협력적인 말투는 관계를 살리고 대립적인 말투는 관계를 끊어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무심코 던진 말투 때문에 소중한 인연이 멀어진 적은 없으셨나요? 아니면 따뜻한 말투 하나로 멀어졌던 사이가 다시 가까워진 경험은 없으셨나요? 말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다리와 같습니다. 상대를 내 쪽으로 건너오게도 하고 그 다리를 스스로 무너뜨려 관계를 끊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말투는 사소한 습관이 아니라 인간관계의 운명을 좌우하는 힘이라는 것을요. 오늘 하루 여러분은 어떤 말투로 가족과 친구에게 다가가시겠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감정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고, 분노도 있고, 서운함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표현의 중심에는 바로 말투가 있습니다. 화를 내는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상대가 내 마음을 무시하거나 불편한 행동을 했을 때 순간적으로 뭐야, 지금 나 무시하는 거야? 라고 쏘아붙이면 그 자리에서 갈등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립니다. 하지만 똑같은 상황에서 방금 그 말, 저는 좀 마음이 불편했어요. 라고 차분히 말하면 상대방도 당황하지 않고 대화의 문이 열립니다. 즉, 말투는 내 감정을 억누르거나 숨기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다스리고 전달하는 도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화를 안 내야 좋은 사람이다. 하지만 사실 화를 무조건 참는 것은 건강하지 못한 태도입니다. 화는 사라지지 않고 마음속에 쌓입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폭발하면 더 큰 상처를 남기지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화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화를 어떤 말투로 표현하느냐입니다. 예를 들어 왜 맨날 나만 시켜? 라고 소리치면 상대는 방어적으로 굳어버립니다. 하지만 나는 요즘 이런 부분이 좀 힘들어. 라고 말하면 상대도 나의 감정을 이해하고 대화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 차이가 바로 말투의 힘입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 직장에서 늘 얼굴을 붉히며 싸우던 두 동료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한 사람이 화가 치밀어 오르는 순간 억지로라도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너무 화가 나지만 내가 더 크게 말하면 우리 둘 다 힘들어질 것 같아. 이 말투의 상대는 오히려 당황했고 두 사람은 대화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말투 하나가 폭발을 막은 것이죠.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화가 나도 말투가 부드러워서 오히려 감정이 풀리는데 어떤 사람은 화가 나지 않았는데도 말투가 날카로워서 괜히 기분이 상하는 경우 말입니다. 이게 바로 말투의 묘한 힘입니다. 또한 말투는 나 자신을 다스리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못하겠어? 나는 안 돼? 라고 반복하면 스스로를 더 작아지게 만들고 결국 무기력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조금 부족해도 괜찮아. 다시 해보자. 라고 말하면 스스로를 위로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내 감정을 다독이는 가장 가까운 도구 역시 말투인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속상할 때마다 스스로를 탓하는 말투를 쓰고 계시진 않나요? 내가 괜히 그랬지. 난 왜 이 모양일까? 이런 말투는 나를 더 아프게 합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바꿔보세요. 그땐 어쩔 수 없었어.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해볼 수 있어. 이 말투는 내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건강하게 다스리게 해줍니다. 말투는 결국 내 감정과 남의 감정을 이어주는 다리입니다. 내 마음을 정확히 전달하면서도 상처를 주지 않는 다리, 그 다리를 놓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말투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화가 날 때 어떤 말투를 쓰실 건가요? 왜 그래? 라고 쏘아붙일 건가요? 아니면 무슨 일이야? 라고 다독이는 말투를 쓰실 건가요? 그 작은 차이가 내 감정도, 상대의 마음도, 그리고 우리의 관계도 바꿔줄 겁니다. 말투는 단순히 소리를 내어 말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지혜와 철학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얼굴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외모보다 더 강하게 남는 인상은 바로 말투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말을 하곤 합니다. 그분은 말투에서 인격이 묻어나더라. 아무리 배움이 많고 사회적 지위가 높아도 말투가 거칠고 무례하면 금세격이 무너집니다. 반대로 학식이 많지 않아도 말투가 따뜻하고 단정하면 사람들은 그 속에서 인생의 깊이를 느낍니다. 철학자 비트겐슈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어의 한계는 곧 세계의 한계다. 내가 쓰는 언어, 특히 말투가 바로 내 세상의 크기를 보여준다는 뜻입니다. 즉, 말투가 곧 내 철학의 얼굴이라는 말이지요. 예를 들어, 나이가 들어서도 늘 나 때는 말이야라고 시작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말투는 본인에게는 경험을 나누려는 의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듣는 사람에게는 옛날 이야기에만 갇혀 있다라는 느낌을 줍니다. 반면 요즘 젊은 세대는 어떤가? 라고 물어보는 말투는 경험을 강요하는 대신 상대의 세계를 존중하는 지혜로 다가옵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말투는 철학을 보여줍니다. 남편이 늦게 들어왔을 때 왜 이렇게 늦었어? 라고 다그치면 갈등이 됩니다. 하지만 고생했지, 늦었네. 피곤할 텐데 식사했어? 라고 말하면 그 말투 하나가 가정의 공기를 따뜻하게 바꿉니다. 말투는 단순히 기분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어떻게 대하는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사는가를 보여주는 철학적 신호입니다. 또한 말투는 세대를 잇는 다리가 됩니다. 어른이 아이에게 넌 왜 맨날 그 모양이냐라고 하면 아이의 마음에는 상처가 쌓입니다. 하지만 같은 상황에서도 우리 손주는 오늘도 열심히 하려고 했구나. 조금 부족해도 괜찮아. 이렇게 말하면 아이는 실패 속에서도 희망을 배우게 됩니다. 어른의 말투는 단순한 지적이 아니라 후손에게 남기는 가르침과 철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주변에서 이런 분들을 본 적 있지 않으신가요?
말수가 많지 않아도 말투가 차분하고 단정해서 듣는 사람을 편안하게 만드는 분, 혹은 말투가 늘 까칠해서 옆에 있으면 불편해지는 분 말입니다. 그 차이는 단순한 목소리 크기나 어휘가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에 쌓인 철학과 태도의 차이입니다. 노년의 지혜는 외모에서 드러나지 않습니다. 말투에서 드러납니다. 괜찮아. 네가 한 만큼 잘했어. 라는 말투 속에는 관용이 있습니다. 내가 다 옳다라는 말투 속에는 고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지혜가 담긴 말투에 끌리고 고집이 묻어나는 말투에서는 멀어지게 됩니다. 말투는 결국 내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낙관적인 사람은 말투에 희망이 담겨 있고 비관적인 사람은 말투에 불평이 가득합니다. 존중하는 사람은 말투에 배려가 배어 있고 경시하는 사람은 말투에 무례가 스며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무심코 사용하는 말투 속에 내 철학이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 가끔 잊고 계시진 않나요? 오늘 하루는 내 말투를 다시 돌아보며 내 철학이 따뜻하게 전해지고 있는가를 스스로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결국 말투는 지혜와 철학이 입은 옷입니다. 옷이 단정하면 사람이 빛나듯 말투가 단정하면 인생도 빛이 납니다. 우리가 남에게 남기는 가장 큰 유산은 돈이나 재산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결국 내가 남긴 말투와 태도를 기억합니다. 그분은 늘 따뜻하게 말씀하셨지. 그분은 말투가 날카로워서 가까이 하기 어려웠어. 이런 기억은 끝까지 남습니다. 아이와 손주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괜찮아, 해보자. 라는 말투는 도전하는 힘을 남기고 넌 왜 맨날 그 모양이냐? 라는 말투는 두려움과 위축을 남깁니다. 한 세대의 말투가 다음 세대의 성격과 삶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말이지요. 또 임종을 앞둔 분들이 공통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가장 크게 남는 것은 재산도 명예도 아니고 사랑하는 이와 나눈 마지막 대화의 말투라고요. 고맙다, 사랑한다. 는 말투가 남으면 떠나는 길이 평안하고 왜 그랬냐, 섭섭하다. 는 말투가 남으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지금이라도 가족이나 친구에게 고마워, 사랑해 라는 말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우리는 늘 기회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투는 늘 지금 이 순간에 가장 중요합니다. 한 연구에서는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긍정적인 말투를 쓰는 사람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낮아지고 혈압과 면역력이 안정된다고 합니다. 반대로 부정적인 말투를 반복하는 사람은 심리적 불안뿐 아니라 실제 신체 건강까지 나빠진다고 하지요. 말투 하나가 마음뿐 아니라 몸의 건강과 수명까지 좌우한다는 사실 놀랍지 않으신가요? 말투는 결국 내 운명을 바꾸는 가장 가까운 열쇠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할까? 라고 말하는 사람은 스스로 불행을 끌어당기고 그래도 괜찮아, 잘 될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은 스스로 행복을 불러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스스로에게도 주변 사람에게도 무심코 부정적인 말투를 쓰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조금씩 바꿔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은 좋은 하루가 될 거야. 가족에게는 이렇게 말해보세요. 고마워. 덕분에 내가 웃는다. 친구에게는 이렇게 말해보세요. 네가 있어서 든든하다. 그 작은 말투가 쌓여서 여러분의 하루가 달라지고 그 하루가 쌓여 결국 인생 전체가 달라집니다. 결국 말투는 인생을 결정짓는 나침반입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말투를 쓰는 사람은 인생길도 따뜻하게 흘러가고 날카롭고 차가운 말투를 쓰는 사람은 인생길도 외롭고 거칠게 흘러갑니다. 오늘 하루는 어떤 말투로 마무리하고 싶으신가요? 피곤하다는 말투인가요? 아니면 오늘도 참 잘 살았다라는 말투인가요?
그 선택이 곧 내일의 운명을 만들어줍니다. 아침에 거울을 보며 오늘도 괜찮아 라고 말하기. 가족에게 고마워, 사랑해 한마디 건네기. 화가 날 때 왜 그래? 대신 무슨 일이야? 라고 묻기. 잠들기 전 스스로에게 오늘도 수고했어 라고 말하기. 오늘은 말투 하나가 인생을 바꾼다는 주제로 함께 했습니다. 말투는 습관이고 습관은 운명을 만듭니다. 따뜻한 말투는 건강을 살리고 관계를 지키며 인생의 품격을 완성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주세요. 여러분과의 소중한 연결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